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국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충남에선 청양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오는 27일 첫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역 내 기대가 큰 가운데 위장 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4년 인구 3만 명대가 무너진 청양군. 전체 인구의 약 40%를 노인 인구가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이처럼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던 가운데 지난해 10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양에 거주하는 군민은 월 15만 원씩 받게 됩니다. 지역 내 기본소득 사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양군은 올해 캐치프라이즈를 기본소득으로 행복한 청양의 해로 결정했습니다. 청양군의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29,986명. 이는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한 달 전인 9월 대비 약 9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청양 10개 모든 읍면에서 인구가 증가했는데 지난 2017년 인구 감소에 접어든 이후 9년 만에 증가로 돌아선 겁니다. 청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으로 인구 3만 명 회복과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마지막 정부의 정책 수단이라고 봅니다. 이거마저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 청양군을 비롯해서 농촌 지역은 소멸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긴장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인구가 다시 감소한 청양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본소득으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는 이미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여기에 더해 지원금만 노리는 위장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타 지역에선 위장전입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 영양군에선 광주광역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주민등록상 영양군을 실거주지로 등록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또 농막이나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전남 신안군에선 목포에서 실거주하는 사람이 주소지만 부모가 사는 신안주택으로 옮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양군은 매월 3차례에 걸쳐 실거주를 확인해 위장전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2, 3차 3번에 걸쳐서 실거주 확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마을별로 실거주 실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실거주 확인을 받고 있고 2차로 이제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읍면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1, 2, 3차 해서 실거주 확인하는 거는 매월 동일하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는 550억 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 소멸 극복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 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선거 유불리를 이유로 통합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통합 번복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국회 앞에서 졸속 통합에 반대하는 총걸기 대회를 열고 재정 권한 보장 없는 강제 통합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25일부터 한 달간 태안에서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열립니다. 태안군과 지역 농가에서는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임희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는 4월 25일 개막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전 세계 40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박람회는 오감 기반 체험형 치유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행사를 2달여 앞둔 가운데 지역 농가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꽃 상태를 점검하고 전시와 체험에 활용할 품종을 선별하는 등 준비가 한창입니다. 상품을 좋게 만들어서 이제 실습, 체험할 수 있는 거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화는 이제 꽃 종류, 우리가 꽃 종류를 많이 하거든요. 봄에 좀 상품이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람회에 쓰일 화훼류는 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농가가 직접 박람회 정원을 조성하고 현장 판매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안군도 기반시설 정비와 관광객 수용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인근에 주차장 만여 면을 마련하고 공중 화장실 등을 정비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이동 보건소를 운영해 관광객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주차장 마련하고 또 공중 화장실 정비하고 또 교통 환경 관광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과 관이 하나가 되는 축제를 위해서 3월 3일 성공기원 행사를 시작으로 업종별 보험금융 다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이번 박람회 개최로 약 182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 박람회 기간 방문객들이 해양치유센터 등 주요 관광지까지 동선을 넓혀 지역 전반의 체류형 소비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0개국에 182만 명에 달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태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태안군 전역의 소비진자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산업 전반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자부심 고취라고 하는 박람회의 성공 조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첫 개최를 앞둔 태안국제원예 치유 박람회. 이번 박람회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홍성군이 올해 1월 충남도 내 딸기 수출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무역통계 지자체 수출입 자료를 보면 홍성군은 지난 1월 한 달간 33만 9천 달러의 딸기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논산보다 약 5만 달러 높은 금액이며 전국에서 진주와 사천 등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홍성군은 서량 위주의 단일 품종에서 벗어나 골드베리 등 수출에 특화된 신품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농가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용 포장재 지원과 좋은 유통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한 돼지농장 돈사에서 불이 나 돈사 6개 동 가운데 2개 동이 전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약 2억 4,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이 같은 사고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화재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동식물시설 화재는 6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306억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돈사 화재는 120건으로 전체의 약 19%를 차지했지만 재산 피해액은 170억 2천여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55%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와 밀집 사육 환경, 노후 전기 설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화재 위험을 키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축사는 난방기와 환풍기, 자동급이기 등 전기 설비 의존도가 높아 작은 합선도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소방 관계자는 축사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나 시설 관리 부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후 전선 교체와 누전 차단기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고용노동부의 버팀 이음 프로젝트 공모에 최종 선정돼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버팀 이음 프로젝트는 지역이 직접 현장 수요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고용 안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서산 지역 내 기업으로 재취업하거나 타 지역에서 서산으로 오는 근로자에게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또 인력 유출 최소화를 위해 도내 타 시군으로 이동하는 경우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 운송업 종사자 등 5천 명에게 50만 원의 임금 보전성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이 25일 교육청에서 NH농협은행으로부터 지난해 교직원과 학교의 사용으로 조성된 충남교육사랑카드 기금 11억 9천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기금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충남교육청과 NH농협은행, BC카드사가 협약을 체결해 시작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충남교육청 산하기관과 교직원이 사용하는 카드 이용 금액 중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매년 학생복지 사업에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에 받은 기금을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징검다리 교실 운영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난침병 학생 지원과 체육인재 선수 지원 등에도 이용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오는 4월 23일부터 이틀간 예산에서 충남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상담회는 충남도 해외 사무소가 현지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행사로 지난 2023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충남도는 기존 연 1회 개최됐던 상담회를 올해는 반기별 모두 2회로 늘려 운영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상담회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11개국 100여 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도내 기업 250곳의 수출 상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90개 회사의 해외 바이어와 도내 기업 236곳이 상담회에 참여해 953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가 국토교통부 자율차 시범 운행지구 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자율주행 야간 셔틀버스를 도입합니다. 충남도는 국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기존 순환버스와 야간 셔틀버스 2대를 운행할 방침입니다. 또 차량 안전관리와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 안전운행관리 규정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 취약 시간대 이동권 개선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지난 24일 시청에서 2026년 상반기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과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올해 아동학대 대응과 예방 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서산시는 올해 현장 대응력 강화와 아동 중심 사례 판단, 재학대 방지 등 아동보호 체계 고도화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당직을 운영하고 아동학대 사례 결정위원회 정보 연계 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해 모두 239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154건의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하고 보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4월까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집안 약화로 인한 시설물 균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점검 대상은 건설 현장과 옹벽, 급경사지 등 해빙기 취약시설 5,300곳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구조물 균열과 변형, 배수 상태 결함 여부,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입니다. 충남도는 점검 결과 하자를 발견할 경우 보수 보강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모두 1,250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84%가 음주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충남 지역에선 33건의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했고 이 중 82%가 음주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언과 폭행을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구조와 구급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충남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저공해화 사업 일부가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종료되는 주요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신형 엔진 교체 지원 등입니다. 충남도는 일부 사업 종료에 앞서 차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66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12,000여 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조기 폐차는 최대 3천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은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지난 2004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장치 규격에 따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내 모든 시내버스 노선을 현금 없는 버스로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버스 승객의 승하차 시간 단축과 운전기사의 현금 취급 부담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교통카드와 모바일 등 비현금 결제 수단만을 이용해 버스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성인 기준 요금은 1,600원에서 1,500원으로 할인되며 버스 간 환승도 60분 이내 1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학생 통합 편의를 위해 농어촌 버스 노선을 개편합니다. 홍성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노선을 폐지하고 학생 통학 수요에 특화된 H903번과 L903번 노선을 새롭게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버스 노선은 홍북중과 홍성여고, 홍주고 등 정류소에 정차할 예정입니다. 홍성군은 이번 노선 개편으로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태안군은 올해 3천만 원을 투입해 농공단지 내 7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난해 지출한 물류비 중 일부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태안 농공단지에 입주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제조업체입니다. 비제조업과 제품 직접 미생산 기업, 세금 체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산군이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방울토마토와 멜론 등 품목 5개입니다. 예산군은 기준 가격 대비 시장 가격이 20% 이상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한도는 한 품목에 최대 300만 원이며 이번 분기 신청 대상자는 방울토마토와 멜론 재배 농업인입니다. 방울토마토는 오는 4월까지, 멜론은 오는 5월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청양군이 다음 달 25일까지 해빙기 산림재해 위험지 200여 곳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기온 상승으로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를 맞아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점검 대상은 산사태 취약지역 132곳과 호우피해 복구사업지 30곳, 휴양림 시설물 등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호우피해 복구사업지의 시공 상태와 사면 안정 여부, 현장 관리 실태 등입니다. 이와 함께 청양군은 칠갑산 휴양림의 숙박시설과 소방 등 주요 설비의 안전 상태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청양군은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곳은 즉시 정비하고 해빙기 전 예방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실외 사육견의 무분별한 번식을 방지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5개월 이상 실외 사육견입니다. 가구당 2마리 이내로 지원 가능하고 동물단체는 개체수 제한이 없습니다. 홍성군은 맹견 소유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고령자 순으로 지원 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